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빨간불을 켜내긴 했으나 다소 답답한 흐름 연출됐죠.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49% 상승한 2,79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0.21% 상승한 84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내내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라서 그런 걸까요? 확실히 거래 대금이 한산함을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개인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쳤던 코스피 시장이었죠. 개인이 2,806억 원어치 물량을 덜어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싹쓸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320억 원, 기관은 2,404억 원어치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 외국인 홀로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239억 원어치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테마는 이 장기 테마 내에 있는 1등 해운 물류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해상운임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진 11주 연속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물류 대란 일어나고 있죠. 홍해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물류 대란까지 일어나는 만큼 관련주들에 계속해서 매기가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중 변동성이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잘 세우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은 오늘장에서 쉬어갔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론이 이 주가가 7%가량의 급락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버텨줬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또한 오늘장에서 파란불을 켜냈네요. 현대차, 기아,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장에서 빠졌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 그리고 0.5%가량의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오늘장에서는 HLB에 좀 하락세가 돋보이고 있죠. HLB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 전환사채 발행을 했다, 330억 규모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시장이 그리 좋진 않았지만 8%가량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시면요. 오늘장에서는 두 종목이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인텍플러스와 JMB가 갔는데 인텍플러스 어제 장 마감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급등세를 보였죠. 이슈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파운더리 업체와 이 검사 장비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세를 보이더니 오늘 정규장에서도 장 초반부터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인텍플러스가 먼저 상한가 갔고요. 그 이후에 또다시 그 이외에 또 다른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 이 JMB 또한 상한가 직행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정리해봤는데 오늘 미국의 PC 물가 지표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또 움직일지 전략 잘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전략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올림픽 시즌2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또 금요일인 만큼 시장이 한산했던 것 같은데 양 지수 그래도 빨간불은 켜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형석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수요일 날 뵙고 오늘 또 네. 뵙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좀 신고가 종목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조 대림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요. 제가 추천한 이후로 딱 일주일 만에 한 40% 수익률을 여러분들 40%의 어떤 긍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장을 잘 읽을 수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는데요. 근데 저는 6월 달에 무려 30개가 넘는 VI 종목과 그리고 상한가 2개 이상의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6월 달이 그렇게 힘들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날 4조 대림 그리고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후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정말 저는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처음과 끝이 같도록 정말 좋은 끝마무리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부터가 바로 7월이 되면서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지금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그 고통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랑 아닌 자랑을 살짝 해드렸는데 우리 전문가님의 올림픽 종목이었던 4조 대림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오늘 또 역사적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께서는 종목을 보는 눈이 남다를 것 같은데 바로 실시간 조회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지금 이렇게 나올 텐데 네. 과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좀 짚어주고 싶으신가요? 네, 저희 그 QR코드 찍는 곳에서 함께 했었던 저 이수페타시스 한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요. 자, 이게 오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법인에서 생산되는 기판의 쇼티지가 났는데 이게 150달러에서 지금은 거의 1,500달러 정도 한다. 그러니까 가파르게 기판의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비단 신제품에 적용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아직까지 그런 기존 제품의 상승세도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 내에서 신제품의 상승만으로 정말 그 쇼티지가 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이런 쪽에 그 고다층 기판을 납품하고 있는데 AI 그 시장 관련해서 바로 그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이다. 자, 한번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 종목은요. 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분기 실적이 확인될 때마다 한 번씩 레벨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러한 종목은 성장세가 어느 정도 꺾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는요. 한 번에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매할 때는요, 3개월 단위로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지지되는 곳에서 샀다가 저항권에서 매도하는 그러한 박스권 매매까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3개월마다 이게 또 우상향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정말 안전하게 좀 매매하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지금 같이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승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한 3조 7천억 정도인데요. 한 5조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차트 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3개월 단위로의 어떤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죠. 3개월 단위로 우상향하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코멘트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아까 여러분 앵커분이 말씀하셨던 대한해운인데요. 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글로벌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1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땡겨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가 해운업계의 성수기예요. 왜냐하면 수출 물량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반기 쪽에 많은 부분이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신제품들이 대부분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혹은 뭐 그런 시즌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3, 4분기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준다.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좀 물류난이 가속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해운 업종 최근에 뭐 STX, 그린 로직스나 이런 종목들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한번 대한해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대한해운 여러분들 좀 많이 보던 차트 아닙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자, 제가 좀 당겨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딱 보시면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컵앤핸들 하락, 바닥 다지고 상승 후 눌림 후 재상승, 그리고 요 구간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실적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반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4척의 선박을 매각을 했어요. 그 매각을 하면서 한 시세 차익이 각 배마다 한 2배 이상 났는데요. 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현금 유동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나쁘지 않은데 왜 매각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그거 매각을 통해서 지금 차입금이나 리스 비용들을 좀 차입금을 갚아 나가면서 이자 비용이 한 1년에 한 8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없애면서 추가적으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의 지금의 더 상승이나 이런 분위기는요, 일정 부분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아지고 또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아진다고 하면은 대한해운 같은 경우 이러한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대한해운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대한해운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엔 추가적인 상승 시세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지금 4척 정도를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실적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상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있다라고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세 번째는 바로 시노펙스입니다. 자,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에너지 시절에 제가 담당했던 업체인데고요. 업체이기 때문에 좀 벌써 10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종목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닥 업체가 한 10년을 버티는 종목들이 그렇게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자, 시노펙스 최근에 강한 어떤 흐름세를 보였지만 좀 변동성이 심하죠. 사실 시노펙스가 좀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는 신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사업이 그냥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 상태 내에서 신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노팩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필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필터 사업을 조금 더 마이크로로 가져가면서 혈액 투석이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혈액 투석 그리고 신장 관련 그 혈액 투석 쪽으로 진출하면서 좀 그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넓히면서 그것이 바로 지금 시장에서 좀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 투석 시장 자체가 한 1.4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2029년까지 이 회사가 30%를 가져온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것에 대한 밸류에이션만 따뜨린다 하더라도 지금의 가치는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이때 좀 실적이 잘 나왔지만 생각보다는 뭐 추가적인 더 상승이 없다라고 해서 빠졌어요. 하지만 보세요. 이 구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시노팩스를 지금은 실적으로만 다가간다라고 하면은 좀 비쌀 수도 있지만 신사업에 대한 확장성만 여러분들이 더 보신다라고 하면 시노팩스의 지금 주가는 충분히 업사이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시노팩스 좀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시노팩스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는데 신사업에 대한 확장성까지 본다면 지금의 이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종목 나도 추가적인 코멘트 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나도 올림픽 종목이었던 사조 대림 이런 종목들까지도 한번 챙겨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동일하게 들어오신 이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7월 시장도 대응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한 달 동안 30개가 넘는 VI와 그리고 2개의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종목을 발굴해내신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매매 복귀를 해볼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바로 한번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번 주는 정말 매번 올 때마다 신고가 종목이 나와서요. 저도 기쁘고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양, 카페24, 한국가스공사는 여러분들한테 매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카페24 같은 경우는 오늘 막판에 뉴스가 나왔는데 최근에 유튜브를 통한 그 쇼핑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즉 그걸 반영되면서 지금 97.02%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가장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가스공사도 최근에 약간의 좀 빠지긴 했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국가스공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이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양 같은 경우도 지금 6월 13일 고점을 이룬 이후에 한 2주 동안 지금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양 같은 경우를 버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지금 우양, 사조대림, 사조산업 이런 쪽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소비재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조대림 같은 경우도 거의 2주 동안 쉬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우양 같은 종목, CJ 시푸드와 같이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종목들 6월 달입니다. 6월 12일 그리고 이 종목은 6월 21일 딱 일주일 전인데 바로 제가 금메달이라고 했던 이유는 사조 대림이 보세요. 지금 6월 28일 날 신고가. 자, 펩트론 6월 28일 신고가. 대원전선 6월 28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부터 신고가. 자, 매번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지금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사조대림 같은 경우가 지금 43%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5월 24일 딱 한 달 걸렸죠. 한 달 만에 40.63%. 그리고 대원전선 6월 12일 하면서 37.61%인데 지금 보시면 자, 반도체 없죠.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가 쉬어가는 구간, 그 구간에서 안 되는 종목군을 가지고 거기에서 놀아봤자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시장은요, 굉장히 유동성이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유동성이 어디에 많이 묶여 있냐면요. 일단 2차 전지에 좀 많이 묶여 있고요. 그리고 제가 6월 달은 개인의 수급이 쉽게 뒷받침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6월 달에 IPO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IPO가 굉장히 많다는 거는 그 공모주를 청약받기 위해서 자신의 예수금을 매수를 하기보다는 IPO 종목에 자기가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금은 종목의 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순환매되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6월 달에 제 자료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종목군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묶여 있는 종목이 아닌 새로운 최근에 올라오는 섹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조대림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지지되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 왜냐? 이 가격을 지킨다는 건요. 지금 여기 상한가가 그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다음 단계 내에서 이 갭 상승했던 구간에서 오히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세력들의 단가도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준 거죠. 왜냐? 자신들의 가격을 훼손시키는 것도 세력들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또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방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IR이었습니다. 사조 대림 IR이 있었는데요. 기간 상대로 IR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여기서 향후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팁을 말씀드리면요. 이런 IR 공시나 이런 것들은 그 HTS의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미리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IR이 있는 그 시간이 대부분 뭐 2시에서 뭐 1시, 11시부터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IR 시간에 IR이 끝났는데 갑자기 주가가 오른다. 아, 이거는 바로 그 IR에서 좋은 내용이 나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좀 간접적으로 그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IR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하락이 나왔겠지만 IR 듣고서 그때서부터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 단가는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력들의 단가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요 박스 구간을 깨지를 않을 거다. 만약에 이 박스 구간을 깬다 하더라도 요 구간 하단에서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IR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트론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기준봉을 세운 이후로 이렇게 횡보 물량 소화 이후로 단양봉으로 계속해서 올랐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거래량을 보여주고 나서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21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21선이 뭐 생명선이라고 하는데 뭐 생명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을 했죠. 자, 페트론 같은 경우는 계속 최근에 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그쪽에 또 주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페트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떤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페트론도 좀 지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페트론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바이오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겠지만 계속해서 계속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3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1조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진다. 그래서 페트론도 한 7월 달, 즉 한 여름 기간에는 좀 페트론 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원전선이죠. 대원전선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정말로 제일 하단. 그런데 바로 그 하단이 어느 구간이었냐? 바로 요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뭐 3일선, 5일선, 뭐 11선, 21선, 61선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21선 하나 있어요. 21선 하나 있으면서 지금 저는 주가의 위치를 오히려 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여기서는 좀 더 빠지진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야 돼요. 왜냐? 전선이나 변압기나 이런 쪽 섹터가 5월 달 제가 6월 달 말씀드렸죠. 1월 1일, 11일, 21일 이 세 구간이 바로 어떤 거다? 바로 잠정 실적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수출에 대한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서 변압기 쪽의 수출이 숫자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여기 10일이잖아요. 11일부터 좋은 흐름, 21일부터 다시 한번 좋은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돼요. 1일, 11일, 21일 이거 뉴스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출입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만 하시면 그 해당 섹터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내가 매매에 적용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형식으로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즉 섹터 내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되고 있고 즉 예전에는 바로 저항대였죠.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이 구간이 하나의 가격 구간으로 바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 섹터 내에서의 뭐 재룡전기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서 뭐 대한전선이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섹터가 함께 같이 이 섹터 군이 있는 종목에서 많은 더 큰 상승세가 개별 종목이 아니라 개별 종목으로의 상승보다는 이 한 섹터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는 게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섹터가 가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해를 해놓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에 적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EUV. 자, 아무도 이런 종목들은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선주를 추천을 하냐라고 할 텐데,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지금 우선주를 봐야 하는지. 자, 첫 번째로 지금 대전제가 하나 뭡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대전제는 정부의 밸류업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다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밸류업과 관련된 어떤 섹터가 있냐? 그러면 뭐 우선주가 일단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더 우선주가 많이 주는데 그리고 이 해당 섹터가 더 좋아야 돼요. 바로 현대차 섹터가 바로 현대차가 뭡니까? 바로 지금 자동차죠. 그런데 자동차 지금 실적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물론 현대차 개별적인 경쟁력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지금은 바로 고환율이에요. 이제 우리가 1,350원을 지금 우리는 이제는 익숙해졌죠. 그런데 예전에는요. 1,350원이면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코로나 때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환율이 1,300원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때가 뭐 시장이 폭락을 하고 외국인이 다 매도를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350원, 뭐 1,388원 막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폭락이나 이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왜냐? 이제는 고환율을 이제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환율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수출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출주로 섹터에서 보이는 게 비단 자동차뿐일까요? 지금은 화장품도 그래요. 화장품도 지금 미국 수출 달러로 결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도 상승.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음식료. 예전에는 음식료 자체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음식료 자체는 그냥 내수주, 시장이 어려울 때 사서 내 수익률을 방어해주는 그러한 종목군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음식료 섹터를 뭘로 보고 있어요? 성장하는 바로 성장 섹터를 보고 있잖아요. 바로 이 환율 때문에 화장품도 지금 좋은 거고요. 음식료, 물론 반도체도 당연히 좋겠죠. 반도체도 좋고 그리고 화장품, 여기다 또 뭐가 들어가요? 조선주도 다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그걸 모아본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퍼즐을 맞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섹터 내에서만 매매를 하면은 사실 뭐 종목들이 굉장히 막 2,000개가 넘는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될 종목군들은 100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순환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오히려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전체 섹터가 다 가버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수익률이 좀 분산이 돼요. 하지만 지금은 딱 정해진 섹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힘든 것보다 좀 집중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들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뭐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은 뭐 금리나 이러한 전체적인 섹터까지 보시면 정말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결과 볼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올림픽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선전했는지에 대해서 복귀 도와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넘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속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한 도움 말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나는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신 이후에 7월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꼭 한번 계좌 방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에 대한 복귀 도와드렸는데 기법 강의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눌림목 종목인데요. 자 오늘은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눌림목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양호한 매물 소화 이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조정에 있는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자 저는 원래 이 눌림목 종목은 거래 대금이 한 500억 나온 종목 중에서 상한가라는 종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상한가가 별로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눌림목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종목에 접근을 하면 돼요. 자, 기간 조정했던 종목과 자, 기간 조정 일단은 일정하게 바닥과 이러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에서 여러분이 매매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이 바로 가격 조정, 주가가 상승한 이후로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지지되고 빠지지 않는 그런 종목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해요. 그래서 이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그냥 요 하나의 그래프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페타시스 제가 오늘 그 실시간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 종목도 한 3개월 단위로 제가 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승한 이후로 요 구간, 지금 요 구간은 깨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한 이후에 어느 부분 여기서 이 부분에서 눌림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눌림목에서 요 구간을 깨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구간에서만 일단 한번 매수하고 한번 확인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고요. 특히 얘는 기관 수급도 잘 체크만 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저는 3개월 그 단위로 잘라서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네오셈입니다. 자, 네오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바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을 깨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깨지를 않았다는 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양봉의 흐름을 보였다가 저는 이 흐름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많은 분들은 오히려 이게 여기서 물량을 턴 게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바로 오늘입니다. 왜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왜냐? 여기서 눌러줬기 때문에 단타들은요. 여기서 조금만 이 구간에서 좀만 한 3%에서 5% 정도만 주가를 하락시키면 다 손절합니다. 뭐 나의 원칙이야 그러면서 손절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세력들은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역으로 이용하면서 여기서 그 물량을 다 받고 다시 한번 상승세, 그리고 오늘 플러스 뉴스까지 나오게 하면서 시간에까지 또 상승. 이러면 완전히 멘탈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네오셈 같은 경우는 의도만 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QR코드 들어오시면 제가 그곳에서 자세하게 제가 왜 오늘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제의 음봉을 이렇게까지 눌러준 게 왜 저는 굉장히 좋게 봤는지, 왜 남들과 다르게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아까 이 스페타시스랑 이거는 좀 기간이 길죠. 여기서는 가격 조정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됐어요. 바로 올해 2월부터 지금 4월까지 거의 4개월 동안 이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종목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박스권을 들어주면서 여기서 거래량, 장대량 나오면 일단은 한번 따라가셔도 돼요. 하지만 이런 종목은 반드시 어느 정도의 그 지지 라인을 보여주는 것만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쉽게 매매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보시면 이 구간, 어차피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매매해봤자 절대 수익 나지 않아요. 왜냐? 이런 구간에서 절대 못 버티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박스권을 뚫어줬을 때 오히려 여기서만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재료였어요. M&A잖아요. M&A란 뉴스가 정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어땠습니까? 바로 이 구간을 지지해주는 그 가격대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정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날 어땠습니까? 6월 25일 날 저희 쪽에서는 여러분들 함께 했었고요. 자, 그래서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M코리아입니다. 자, EM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런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승했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는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줬어야 돼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많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EM코리아 같은 경우를 이 구간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냐? 우리가 교과서로 배운 건 어땠습니까? 바로 이러한 고가권에서의 장대 음봉은 무조건 피해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피하려고 했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만큼까지 더 빠져야겠죠. 그런데 거래량은 이때의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을 비교해 보세요.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빠졌다는 것은 단기로 들어온 분들의 어떤 손절을 노린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 오늘 양호하게 21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12 전환 물량이 있어요. 전환 청구를 했는데,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자기네들의 물량을 정확하게 말해놓고 언제 매도한다고 했는데, 그 12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과의 그 괴리도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자기들의 물량을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장이 되면서부터 자기들의 물량을 빼면은 자기들의 원가까지 오는데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을 하겠느냐라는 게 저의 어떤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7월 3일이니까 7월 1일부터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부터 좀 반등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EM코리아 관련해서 매매하신 분들은 혹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노팩스는 아까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또 하고요. 그리고 제가 6월 자료가 지금 이제 마감이 됐고요.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자료가 나갑니다. 이제 이런 흐름들은 제가 매달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 거기에 나왔던 종목들 40%, 74%, 이거는 제가 6월 4일 날 여러분들이 배포할 때 미리 나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 파일, 그리고 IPO 일정, 그리고 매일 있는 주식시장에 일정 때까지 다 정리해 놓은 바이블 같은 거니까요. 많은 분들 와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까지 도와드렸습니다. 화면에 아까 앞서 봤던 것처럼 7월 전략을 받아볼 수 있는 파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7월 달에도 자료집 꼭 받으면서 여러분 늘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웹페이지 링크,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7월 시장 속에서도 꼭 한번 여러분들 상승하는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법에 대한 강의까지 받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올림픽 종목이겠죠. 오늘은 어떤 올림픽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가져올 때는 아예 높이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바닥에 있는 종목 딱 2개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립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필옵틱스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요. 뭐 유리기판 관련 종목인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뭐 꿈의 기판이고 뭐 이런 거 뭐 AI에 꼭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 유리기판이 뭐가 다르냐? 바로 서버나 AI 가속기 등의 하이엔드 어플리케이션이 꼭 필요한 대형화와 기판의 휘는 현상, 평탄도를 이런 것들을 자, 어떻게 예전 거랑 좀 다르게 좋다라는 게 일단은 내용인데요.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뭘 했느냐? 바로 이런 유리기판을 쌓을 때 거기에 뚫어서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만들었다는 게 바로 필옵틱스가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대장주의 힘을 보여준 것이 이 필옵틱스의 주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요겁니다. 바로 TSV라고 하거든요. 스루 글로벌 비아라 그래가지고 이런 기판들을 패키지한 거를 뚫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것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옵틱스 보시면 야, 이거 이때 거의 몇 프로 올랐습니까? 거의 한 두 배 이상 오르고 나서 다시 한번 하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싼 고점 보여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싼 고점으로 해서 하락했지만 자, 보세요. 이제 이 구간에서가 바로 뭡니까? 바로 수급이 들어온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곧 납품이 될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냥 저 안 보고 긋게요. 안 보고 걷는데 지금 딱 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단은 바닥의 모습은 일단은 한번 나와줬다. 물론 뭐 살짝 조정을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의 내용이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내용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필옵틱스 같은 경우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매수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매수가는요 2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좀 짧게 잡아서 한 3만 원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 제시하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와 함께 있는 곳에 오시면 제가 요거 자료는 다시 한번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섹터 내용까지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이 필옵틱스에 대한 전략 지금 부담 없는 자리잖아요. 부담 없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매수를 하고 물량을 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으로는 필옵틱스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자세한 코멘트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방법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앞으로 시장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앞으로 시장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전문가님 이제 마무리 보내드려야 할 시간 다 됐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